네, 복잡하고 어려운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이어갑니다.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혜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오늘 팡팡 뉴스 주제가 제주 공업지역 기본계획. 설명이 없어도 알아서 주세요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제주도가 일단 최근에 지금 고시한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 예.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이제 여기에 대한 고시를 했거든요. 예. 이게 아마 들으시기에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게 언론 통해서 상세하게 일단 드러난 게 없고 예. 제주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바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건 좀 당연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까 해요. 그러니까 매일 뉴스를 전하는 저조차도 이게 이렇게 확 와닿진 않아요. 제주 지역 공업지역 기본계획 이게 어떤 사업인 거예요? 이게 2022년에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그러니까 일명 도시공업지역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통과가 돼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 계획을 이제 법적으로 무조건 수립을 해야 되는 도시공업 기본계획을 무조건 해야 되는 그게 이제 법적으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제주도도 현재 수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그 용도지역 차원에서 분리돼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기본 계획을 또 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이제 기본적인 관리는 아마 되고 있겠죠. 네네. 지정이 돼 있으니까 공업지역으로.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 이번에 밝힌 내용을 보면요. 공업지역에 관한 관리 지원을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예.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특히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과거에는 주변에 민가나 이런 게 많이 없었어요. 네. 좀 이렇게 동떨어진 지역의 공업지역이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지역이 확장이 되면서 그렇죠. 공업지역이랑 주거지역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 인근에 있는 그런 좀 지역들이 많아졌다. 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들, 소음이나 공해 이런 걸로 인한 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게 전국적인 그 분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입지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적정한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게 기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업지역도 이제 발전시키고 그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도 좀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제주 공업지역 기본계획 이제 좀 자세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공업단지 이설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화북 공업단지 이설 가능성도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아마 그 부분을 우리 도민분들 가장 많이 좀 관심 가지실 예.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계획안을 보면요. 화북공업단지는 현재는 이설 가능성은 뭐 거의 아주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고. 네. 왜냐하면 도시 그 도내 동업단지 이 사업 안에 들어가는 8개소를 제주도가 이제 지정을 했거든요. 현재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수립 대상지가 화북공업지역이 일단 속하고요. 그리고 애월 경림산업, 토평공업지역, 또 한림항, 도두항, 김영항, 세화포구, 성산포항 여기 일원이 현재 사업 대상지로 지정이 됐어요. 쭉 살펴보니까 이미 일반 공업지역 혹은 중공업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곳인 것 같은데요. 공업지역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지금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이제 각 공업지역에 적합한 관리 유형을 어떤 거로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좀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아니면 발전 방향 이런 게 달라지는 건데 네. 일단 정부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또 유형을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산업혁신형이 있는데 산업혁신형은 이게 신사업 수요가 좀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좀 새롭게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네. 그런 지역을 이제 여기 산업혁신형으로 해서 주변이랑 같이 발전을 도모하자. 요 목적으로 좀 이게 아마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 정비형이라고 해가지고 시설이 많이 좀 노후됐거나 아니면 주택가랑 같이 혼재돼 있어서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이제 산업 네. 정비형이고 마지막으로 산업 관리형은 기존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전통 산업들 이런 밀집 지역이 주로 되는데 기존 거를 잘 관리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산업 관리형으로 현재 이렇게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제주의 사업 대상지 8곳의 공업단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 8군데는 어떤 유형들에 이제 속하는 거예요? 각각의 카테고리가 다를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 제주도 같은 경우는 주로 좀 노후된 시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노후된 시설 관리가 필요한 산업 정비형이 가장 많아요. 산업정비형. 네, 예. 정비형에 도두, 한림, 세화, 성산포, 김영 이렇게 좀 5공업지역이 선정이 됐고요. 예. 또 이제 기존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리하는 산업 관리형 여기에는 토평과 애월 경림산업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북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혁신이랑 정비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주변에 많이 발전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예. 좀 새로운 사업들 혹은 새로운 방안들 이런 걸 좀 모색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곳 중에 뭐 대표적으로 화북도 그렇고요. 주민 주거 시설이랑 혼재돼 있는 곳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좀 주민 불편한 사항은 없을지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그 기존의 공업 지역이 다른 곳으로 좀 이설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주민이라도 사실은 그럴 그쵸, 것 같은데 예. 이제 앞으로 좀 그 부분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선정된 8개 사업소 중에 5곳이 주거 지역이랑 혼재된 지역으로 현재 이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림, 도두, 세화, 애월, 성산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통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화북 지역에서 레미콘 공장이 갑자기 들어선다 이런 예. 이제 얘기가 들리자마자 주민들이 막 일제히 반발을 했던 그런 사건도 제주도에서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의 좀 주민 반발이나 이런 게 좀 우려는 되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게 좀 아예 공개되면은 논란이 생각이 될 좀 이뤄질 그럴 부분이라서 이건 제주도가 좀 책임지고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처럼 대규모 기본 계획을 설립하게 되면요.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를 통한 소통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어땠나요? 각 지역별의 이 주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 문제고 이제 오늘의 주제 키워드로 잡아본 그 얘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도청 담당자 통해 좀 취재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거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주민 설명회는 별도로 이제 진행된 게 없다고 해요. 아예 없다고 하고 저도 좀 많이 놀랐는데 다만 이제 각 지역의 이장님들이랑은 만나서 소통은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갈등 추진단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소통하는 부분들이 있고 뭐 수원이나 군포시는 공청회를 이미 열었거든요. 이렇게 네. 다른 지역이랑 비교하면 사실은 제주도가 좀 주민 친화적인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주도가 앞으로는 또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이게 지금 이뤄지는 건데 이 단계에서는 주민 설명회 이런 거는 할 계획이 또 없다고 오. 이렇게 못을 또 박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끝나고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이 되면 그때 이제 좀 할 거다 이제 이런 답변을 예. 제가 얻었는데 좀 미리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게요. 소통을 같이 네. 해나가면서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말을 하고 싶네요.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기왕이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서부터 좀 주민들과 소통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맞아요. 예. 이게 올해 그리고 2월 20일부터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 설명의 의무가 굉장히 약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뭐 주민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 개최가 무산된다. 제주도에서는 이런 경우 꽤 많잖아요. 그렇죠. 뭐 제2공항도 네네. 있었고 네. 뭐 화북에서도 사실은 있었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는 이렇게 무산되면은 정부는 제주도는 계속해서 시도를 했었어야 돼요. 주민 설명회를 원래는. 근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이렇게 무산이 되면 그냥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을 받도록 대체가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을 사실은 주민이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보이콧, 주민 설명회 개최하지 마라. 요 목소리였는데 네. 요 방법이 이제는 쓸 수가 없어지니까 주민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하나는 좀 이렇게 막히네요. 예, 그런 네. 이제 시점으로 좀 이것도 우려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점점 소통을 해 나가는 도가 돼야 되는데 불통의 도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환경 영향 평가 법에 따라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의무가 약화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제주 공업지역 기본 계획 앞으로 확정고시까지는 이제 얼마나 남은 거예요? 어떤 과정들이 남은 거죠? 제주도가 이제 밝힌 내용을 보면은 오는 6월까지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영산강 환경유형청에 이제 제시를 하고 뭐 큰 문제가 없으면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은 예. 그대로 이제 통과가 되고요. 또 10월경에 기본 계획에 대한 확정 고시가 이루어질 걸로 네. 보여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오늘까지가 이 내용에 대한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평가 항목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오늘까지였거든요.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오늘까지 낼 수 있는 거였나요? 예, 그래서 네. 오늘이 끝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아니더라도 저는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주민은 누구나 의견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네. 지금이라도 내시면 뭐 이후라도 내시면 행정이 이거를 또 검토를 아예 안 하진 않거든요. 예. 담당자분들이 분명히 보시기 때문에 좀 의견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기하시는 게 우리 동네 주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우리 동네 발전 이런 거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뭐 설명회가 없어도 그 다음 과정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보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